2장에서 목표를 설정해라. 아프로디테가 말문을 열자 그녀의 형형색색의 모든 매력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간에는 사랑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으며 현명한 자의 마음마저 훔치는 묘한 설득이 담겨 있었다. 호메로스. 1973년 잡지 내셔널 램폰에 플라톤의 국가의를 패러디한 만화가 실려 있었다. 소크라테스의 앞줄에 선 몇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어떤 주장을 펼칠 때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에 피웅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소크라테스가 상대에게 KO 펀치를 날린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은 논쟁을 좋아했다. 논쟁과 싸움은 같은 라틴어 어원을 공유한다. 하지만 그들은 말싸움과 논쟁을 지혜롭게 구분할 줄 알았다. 말싸움에는 오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노력만이 담겨있다. 반면에 논쟁은 상대, 더 많은 상대, 청중, 시청자,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자 존 카트먼은 수백 쌍의 부부를 영상 촬영 후에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 대립과 논리적인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카트먼의 연구팀은 몇 시간,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다투고 서로를 노려보고 카메라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비크 리얼리티 쇼 같았다. 마침내 1994년 카트먼 연구팀은 10년에 걸친 연구기간 동안에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들과 이혼한 부부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에 점잖게 대립하는 갈등 상황이 발생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은 이혼한 부부들과 달리 방식과 다른 목적으로 논쟁을 벌였다. 행복을 지켜나가는 부부들은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갈 줄 알았다. 파경에 이른 부부들은 대화 시간의 대부분을 서로를 공격하는 데 할애했다. 한마디로 행복한 부부들은 생산적인 논쟁을 벌였고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를 물어뜯었다. 카트만이 이렇게 결론을 냈다. 행복한 부부들은 상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커플들이었다. 이 책의 집필을 위해서 내가 만났던 글로벌 기업들의 인사 채용 담당자들과 헤드헌터들은 말했다. 단기간에 화려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단기간 내에 이곳저곳으로 회사를 옮기는 철새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조직을 지어 짜는 데 뛰어나다. 한 조직을 지어 짜낸 다음에 다른 조직을 다시 지어 짜내기 위해서 옮겨가는 사람들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한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에게는 공격적인 성향이 거의 없다. 그들은 그저 따뜻하게 설득하고 지친 조직을 위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 싸워서 질 것인가? 싸우지 않고 이길 것인가? 청중을 설득하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적을 제압하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자동차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벌이는 자리다툼은 논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소리 그만 지르고 한번 생각해봐. 언니 지금 우리 상황이 국경을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나라들과 뭐가 다를까? 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면 논쟁으로 인정이 된다. 내 아들 조지는 2~3살 때 수사학자들의 이른바 몽둥이에 의한 논쟁에 푹 빠진 적이 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무조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때마다 얻은 성과로는 흘흘 타오르는 복수심과 더 커져가는 마음 속에 은근히 뿌이었음을 깨달은 조지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에 엄청난 위력을 숙고하기 시작했다. 논쟁이 아닌 싸움에서는 100% 공격성이 표출된다. 도널드 트럼프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랜 앙숙인 코미디언 로지 오드웰에 대해 그 뚱뚱하고 못생긴 얼굴만 봐도 로지는 해고야 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한 것은 맹렬한 싸움이다. 반면에 세계 헤비급 선 챔피언에 올랐던 건투 선수 조지 포먼이 자신의 이름을 딴 조지 포먼 바비큐 그릴을 팔기 위해서 나선 것은 매력적인 설득이었다. 사람들은 어젯밤에 햄버거를 1000개 구운 것 같은 조지 포먼의 후덕한 몸매와 푸근한 얼굴이 새겨진 그릴에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설득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이다. 설득을 위한 생산적인 논쟁은 사람들의 기분이나 마음, 뭔가를 하려는 의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가수 케이티 페리와 함께 일했던 빅댄서 테일리 스위프트는 진영으로 옮긴 후에 페리와 스위프트는 둘째가라면 서로를 원수지간이 되었다. 원수가 되어버렸다. 명백한 싸움 속에서 그런데 뮤직비디오 페리를 출시시킨 것은 훌륭한 비즈니스 감각이 반영된
논쟁이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중산층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한 것은 싸움이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의 전설 요기 베라가 승리는 열기가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어낸다고 한 것은 논쟁이다. 우리는 살면서 싸움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논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뛰어난 싸움꾼은 피투성이 상처만을 남기지만 뛰어난 논쟁가는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싸움은 마주한 상대를 돌아서게 만들고 논쟁은 돌아선 상대를 돌아오게 만든다. 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강력한 대화법 하나를 소개해보자. 상대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는가? 그렇다면 열띤 대화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라. 제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동의의 수준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30, 40, 50 이상? 이런 수치가 된 데이터가 쌓이면 당신의 말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상대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점점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강력히 추천한다. 꼭 활용해보라. 상대가 마음껏 점수를 따게 해라. 당신이 이렇게 더욱 쏘아주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속도 위반에 관한 판정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경찰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 준법 정신에 투철한 경찰의 감정을 건드려서 큰 말싸움을 만들어 체포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고속도로에서 경찰 순찰차가 나를 세웠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경관님? 제한 속도가 80입니다. 제 속도가 얼마였지요? 90입니다. 겨우 10km 가지고 있거든요. 흥철러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가 누구든지 대화를 시작할 때는 대화에서 얻어내야 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면 어떻게든 범칙금 튀기 발부를 피해야 한다. 목표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튀어나와야 한다. 대화를 할 때 목표를 설정하면 그 대화에서 당신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설득과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내 의견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다. 상대가 점수를 따기 원하는가? 그러면 그가 점수를 충분히 딸 수 있게끔 하라. 점수를 따는 상대는 내게 관대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기기 쉽다. 오직 몇 점 차로 이기는지가 중요한 사람은 결국은 진다.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설득의 게임에서 이길 확률은 드물다. 자신의 승부욕에만 도취되어서 이기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공화당 후보 윌러니 롬니는 재선 노리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치열하게 논의했다. 롬니의 현란한 말솜씨, 자극적인 선거 공약들은 오바마의 여유 있는 미소를 누르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했다.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롬니가 아니었다. 유권자들은 화려한 승부사 롬니를 잠깐 좋아했지만 마지막에는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한결같은 오바마를 선택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클리셰를 두고 곱 씹어보라. 이보다 간단하면서도 위대한 설득의 도구는 없다. 안전마진을 확보해라. 그래서 내 경하는 말이 맞습니다. 속도기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했다. 당신은 방금 경찰이 점수를 떠들어내 버려두었다. 이제 경찰이 당신에게서 뭔가 해줄 수 있게끔 대화를 끌어가보자. 당신 제가 너무 도로 상황에만 집중했나봐요. 어떻게 하면 속도계도 잘 체크할 수 있을까요? 이 접근 방식은 경찰의 전문성에 호소한다. 말투에서 비꼬는 느낌만 빼면 효과가 뛰어나다. 이 방식에 조금만 아부를 덧붙이면 금상첨화다. 뻔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과속하지 않는 운전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속도기를 보지 않아도 감각을 몸에 배이게 할 수 있죠.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제한 속도를 지키면 뒷차들이 자꾸 바짝 따라 붙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결국 늘 과속하는 나쁜 운전 습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경관민 덕분에 세상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은 후망 조치합니다. 다음부터는 안전운전하십시오. 대화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최소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까 집중하라. 경찰이 당신에게 하차를 명령하지 않고 당신의 몸을 수색하지 않고 수갑을 채워서 순찰차에 태우지 않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뛰어난 투자자들은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한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 당신을 생각지도 못한 공경에 빠뜨리지 않게 할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안전마지를 확보하면은 수사학에서 말하는 양보의 힘을 실감하게 된다. 양보는 먼저 상대의 주장을 인정해 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는 기술이다. 상대의 욕망을 이용해서 점수를 획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다. 예? 상대가 마음대로 하도록 맞아 나도 그런 것 같다. 설득의 대가들은 주짓수의 대가들이다. 주짓수 챔피언들은 상대에게 특별한 기술을 걸지 않는다. 상대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만들어서 승리를 얻는다. 여기서 잠깐 상대에게 먼저 동의하면 겁쟁이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 당신의 말이 맞다. 하지만 세상 우리 같은 겁쟁이들이 이끌어왔다. 다른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에 우리는 조용히 승리를 얻는다. 최후의 승리, 결정적인 승리, 위대한 승리는 요란법석하게 오지 않는다. 언제나 쥐도 새도 모르게 오는 것이다. 예, 아주 참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주고 있네요. 그래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대로 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중간에 배치해라. 중간에 상대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느끼게 유도하면은 설득은 완벽하게 성공을 한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결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즉 다른 것을 선택하는 후회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상대가 눈물을 흘리며 내 제안을 올바른 선택이라고 받아들이는 단계에 오면 승부의 초는 거의 기울었다. 이렇게 맙소사 다이어트 책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데 이게 건강 관련 더구나 그래서 그 팀이 기획한 이런 건강 다이어트에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된다. 기가 막혔다. 사우스비치는 미국인들도 잘 대부분 모르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철간대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들은 사우스비치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비치라는 단어에는 해변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비치라는 생각 자체가 이렇게 나와서 환상으로 떠오르게 했다는 거죠. 이 책이 수백만 부가 팔려나간 밀리언셀러가 된 이유로 사우스 비치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재였다. 맛있게 먹으면서도 누구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체중 감량 프로젝트. 그렇다. 부재에 따르면 아름다운 사우스 비치를 만끽할 수 있는 몸매를 만드는 일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아마존에 올라온 수천 개의 독자 리뷰가 이 책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었다.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땀 흘리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문구에 끌려서 구매를 결정했다. 그렇게 하는 거냐.